많은 것들이 예측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예측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옛날 사람들도 우리가 정해진 길로 그냥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래는 정해져 있는가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아인슈타인이 오래전에 얘기를 했죠. 고전 물리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미래는 당연히 정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른 물리학적인 이론도 많이 나오고 있죠. 다중 이론, 다중 우주 이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럼 우리는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제가 어릴 때 썼던 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다른 빅뱅 이론이란 글이었어요. 무슨 거냐면은 이제 우주가 생성될 때 처음 이제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우선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50 몇 억 년이 지나서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겠죠. 그럼 50억 년 이상 동안 벌어진 모든 우주의 사건들은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 규칙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규칙에 의해서? 그렇죠. 모든 물리학적인 원리, 물리학적인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걸 벗어나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빅뱅 이론에서는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우주를 다 지우고 다시 빅뱅을 터뜨렸어요. 다시 빅뱅을 터뜨리고 그리고 1000년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빅뱅 때와 완전히 똑같았어요. 분자 하나까지도. 그러면 50억 년이 또 지나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앉아서 장발장 TV를 찍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장발장 TV를 찍고 있지 않다면은 그 변화, 두 번째 우주와 첫 번째 우주는 어느 타이밍에 달라졌을까를 고민해 보는 게 이 또 다른 빅뱅 이론의 재밌는 부분이죠. 모든 물리학적 법칙이 다 똑같이 돌아갔기 때문에 1000년간 완전히 분자의 위치들이 똑같고 운동 속도나 이런 방향성이 다 똑같았다면 50억 년 후에도 첫 번째 우주와 두 번째 우주 모양이 거의가 아니라 완벽하게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탄생하고 그 전에 생명체가 탄생하고 유기물이 탄생하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그런 분자들은 우주의 규칙을 무시하고 움직일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무시를 할 수 있으면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영혼이나 의지나 이런 거를 강조하는 책에서는 의지라는 게 생겨났을 때부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 중에 변수를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 되게 오만한 거죠. 그래서 분자들은 예정대로 움직인 거고 예정대로 지금의 우리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고 예정대로 다음 모습으로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 사실 되게 쉬워요. 우리가 신비주의나
주관적인 거에 빠지면 안 된다면은 명리학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자, 미래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네. 이제 곧 무더위가 찾아올 거예요. 몇 달 뒤에 것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낙엽이 질 거고 겨울이란 게 올 거예요. 그 뒤에 것도 예측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 봄이 오죠. 다시 여름이 오겠죠. 많은 것들이 예측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예측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옛날 사람들도 우리가 정해진 길로 그냥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책에서 읽은 건데 인도의 명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이미 2만 년 전에 결정되어 있던 일이다. 근데 또 다른 빅뱅 이론에서 말할 때는 이거죠. 빅뱅과 함께 결정되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미래는 다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명리학은 그 결정되어 있는 규칙을 인간에 적용시킨 거예요. 간단하죠. 자연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오행은 뭐죠? 오행은 물질이 변화하는 속성이에요. 그 속성을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서양 철학자들은 이제 물질의 속성을 절대적인 걸로 규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세상은 물, 불,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짓고 싶어 했지만 동양 쪽에서 현상으로 규정을 지은 거죠. 그게 오행이에요. 그 오행의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물질은 없다고 보면 돼요. 우리의 몸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 변화를 인간의 삶에 적용한 게 명리학이고 그래서 명리학으로 자꾸 미래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과거도 맞추고 변수는 존재하는데 우리가 변수가 존재하는 변수의 위치를 몰라서 그렇지 사실 모든 건 계산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내일 있을 일도 정해져 있겠죠. 네. 모레 일도 정해져 있고 1년 뒤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삶의 의미랑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1 더하기 1은 2죠. 그게 삶의 의미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미래가 정해져 있고 없고는 삶의 의미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안 후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갈 거고요. 몰라도 똑같이 살아가고 그래요. 하지만 알고 모르고는 수행자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아는 운명을 가지고 있네요. 내 몸이란 게 간사해서 네. 우리가 어떤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은 자꾸 이 사실을 잊게 돼요. 그래서 몸은 자꾸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조차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 모든 분자는 물리학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그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우리는 모두 별의 자식이다. 맞죠?
자, 빅뱅 때 우주로 퍼져나온 분자, 수없이 많은 분자들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그쪽에 있는 분자들이. 끝을 따라가 보면 재밌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한 점에서 태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미래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을까? 무르무르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장발장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